캐나다 전국에서 한인 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재외 공관들이 각별한 조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은 올 들어 유난히 사기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룸렌트와 투자, 환전 사기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영사관에 따르면 유학생 A씨는 임대 광고를 보고 집주인과 함께 집을 본 뒤 6개월분의 임대료를 보냈는데 입주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임대료 반환도 거부했습니다. 집주인을 사칭한 가해자는 해당 부동산을 단기 임대한 뒤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랙스리스트 광고를 본 유학생 B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지인을 통해 열쇠를 줄 테니 집 보기 전에 보증금을 먼저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 집주인이 소개해준 지인에게 열쇠를 받고 돈을 송금했는데 열쇠 자체가 아예 맞지 않아 집을 보지도 못했으며 가해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또 본인이 홍콩 소재 증권 투자회사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쌓은 K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고율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주변 사람들에게 고액을 편취한 뒤 불상지로 도주했습니다. 환전 사기도 문제입니다. 토론토시에 거주하는 M씨는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 캐스모를 통해 환전하기 위해 P씨에게 원화를 입금해주고 달러를 송금받았는데 이후 P씨는 원화를 받지 못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건은 수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범인이 P씨를 사칭해 M씨로부터 원화를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가 증가하자 영사관은 범죄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지만 우리 국민이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기 사례를 참고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은 가짜 수표 사기 주의를 알렸습니다. 영사관에 따르면 한인 용의자가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지갑을 분실했다며 수표로 입금할 테니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수표 입금을 확인한 뒤 현금을 찾아 용의자에게 건네주는데 며칠 뒤에서야 수표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수표 입금 당시 액수는 표시되지만 은행이 가짜 수표인지 계좌에 잔고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허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에 영사관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수표 거래 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재외 공관 측은 이런 피해를 입으면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한인 감독이 만든 영화 라이스보이 슬립스가 제26회 토론토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에 선정됐습니다. 라이스보이 슬립스는 1990년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로 떠나 낯선 땅에서 서로가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아들의 갈등과 화해, 성장하는 과정을 따뜻하고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연출과 각본, 조연, 제작, 편집까지 1인 5역을 해낸 앤서니 심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영화에 녹였습니다. 내 아이덴티티가 뭔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의 그 릴레이션십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픽션을 더해 이민자로 겪는 혼돈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관객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인이든 외국인이든 어디서 살던 이제 그 자신의 아이덴티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는 토론토 국제영화제 플랫폼 심사위원상, 밴쿠버 국제영화제 관객상 등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을 이어가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 감독이 컷을 많이 나누지 않아 항상 긴장도가 남달랐다는 엄마 역의 주연 최승윤 씨는 첫 상영 이후 이어지는 호평이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죠. 그냥 캐나다 작은 인디 영화 그렇게 소개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이 영화가 이런 여정을 겪게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역의 이든 황구는 스크립트를 받고 자신과 다르지 않은 점을 발견해 바로 공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캐릭터가 여기 캐나다에서 그룹하고 엄마랑 같이 막 릴레이션십 있고 그런 거는 다 커넥트 할 수 있죠. 이처럼 전 세계가 주목한 영화에 영화제 조직위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It is a fantastic
beautiful story. It's well acted. It's well written. We love Royce Boy Films. It's a wonderful movie. That's why we chose it. 어제 개막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에는 라이스보이 슬립스 이외 크로싱과 드림 팰리스, 미확인 등이 초청되고 여러 단편 영화도 상영됩니다. 웰메이드 화제작으로 연일 호평 세례를 받고 있는 영화 라이스보이 슬립스는 내년 봄쯤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사랑해요.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사랑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연이은 빅테크발 해고 찬바람에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전체 직원의 13%인 11,000여 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해고 인원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고객관계, 파트너십, 인적 자원 부서 등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18년 메타 역사상 첫 대규모 구조조정입니다. 지난 3분기 메타의 비용 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19% 늘어났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이 46% 급감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는 틱톡 등 다른 소셜미디어와의 경쟁 격화와 디지털 광고 시장 위축, 메타버스 투자에 따른 비용 급증 때문입니다. 메타에 앞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 경영진을 쫓아내고 전체 직원의 절반을 일괄 해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전체 직원의 절반인 400여 명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트위터가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이메일을 일괄 발송하고 회사 이메일 접근부터 차단하는 등 일방통행 해고 방식을 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7월에는 캐나다의 쇼피파이가 1,000여 명을 구조조정했고 파이낸셜 테크 업체와 대출 전문 업체 등도 해고했습니다. 이처럼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정리 해고가 이어지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웨스턴 대학의 전문가는 이것이 업계가 쇠퇴하는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채용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메타가 내년 1분기까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고 아마존도 향후 석 달간 고용을 중단하며 애플 또한 일부 사업부의 신규 인력 충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를 앞둔 기업들이 매출 하락 등을 우려해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캐나다의 암 환자 수가 10년 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캐나다 암협회가 2018년까지 25년간 조사한 결과 조기에 발견돼 치료 중이거나 5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 수가 늘어났으며 이들 암 환자의 60%는 5년에서 25년 전 암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 진단과 치료 방법이 발전하면서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데다가 고령화로 인해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암협회는 다만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어 우려된다며 암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 가운데 유방암이 19%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암 17%, 대장암 11%이며 흑색종 피부암과 갑상선암, 방광암, 비호지킨 림프종, 자궁암, 폐암 및 기관지암, 신장암 순입니다. 온타리오주 학교 지원 교직원 노조와 정부의 재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임금이 주요 과제인데 다시 시작된 재협상에서 정부가 저소득 교직원 임금 인상률을 이전 2.5%에서 3.5%로 일반 교직원은 2%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노조는 정부의 새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고 밝히면서 언제든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노조가 새 제안을 거절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단체 협상이 향후 교사노조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곳곳에 너구리 사체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토론토시 동물 관계 당국에 따르면 5월 이후 너구리 관련 서비스 민원이 급증하면서 9월과 10월엔 사체 처리와 부상 관련 민원이 무려 3,000건에 달했고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6일 사이엔 사체 픽업을 요청하는 민원만 400여 건이었는데
이는 개 홍역 발병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같은 기간 다치거나 아프다는 민원도 500여 건에 달해 이들을 우선 처리하다 보니 사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인내를 갖고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고 사유지에서 죽은 너구리를 발견하게 되면 장갑을 사용해 봉지에 담아 도로변에 놓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개 홍역이 사람에게 전염되진 않지만 갑자기 공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 주변에서 방향 감각을 잃거나 무기력하고 사람에게 접근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너구리를 발견하게 되면 3일 이내 신고하며 홍역 백신을 맞지 않은 반려견과 접촉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11일은 캐나다 현충일인 리멤버런스 데이입니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추모식이 열리고 조기 개항은 물론 온타리오 토론토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등 전국 곳곳에서 기념식이 개최되며 한인 사회가 주최하는 캐나다 현충일 추모식도 열립니다. 써니브룩 병원은 광장에 3만 개 국기를 꽂고 참전용사센터 기금 마련 행사를 마련하고 토론토 대중교통은 오전 11시에 2분간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추모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리멤버런스 데이엔 캐나다 포스트와 은행 및 서비스 캐나다와 주정부 사무소는 문을 닫고 식품점이나 쇼핑몰, 관광지, 도서관은 문을 열며 온주의 LCBO와 비어스토어는 낮 12시부터 운영됩니다. 팀홀튼은 내일 참전용사와 캐나다 군인들에게 무료 음료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트랜스링크는 배지나 군인 신분증, 증명카드를 소지한 군인에게 무료 탑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